수성부모 W가 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보전 등기를 마쳤는데 여기서 한번 알아보면 보전 등기와 이전 등기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보전 등기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이제 등기를 하는 경우가 보전 등기가 되겠습니다. 이전 등기는 중간에 보전 등기 이후에 다른 사람으로 넘어갈 때 등기하는 것이 이전 등기가 되겠습니다. 수성부모 W 같은 경우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지어진 아파트였는데 그전에는 수성부모 W를 매수를 하려고 하면 조합원 자격이 있어야 됐습니다. 이 까다로운 조합원 자격이 이제 소유권 보전 등기가 마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긋지긋하게 가지고 있던 조합원 자격을 다 떼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무나에게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조합원 자격이 되는 사람한테 매매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누구나 매수를 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매수가 쉽지는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분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게 되면 수성부모 W 같은 경우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지어진 아파트이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일반 분양을 받은 분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오피스텔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조합원들은 취득일자가 2023년 12월 15일입니다. 사용 승인일이 취득일자가 됩니다. 일반 분양을 받은 분들은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자가 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계산을 해보면 취득한 이후에 1년 이내에는 매매를 하게 되면 지방세 포함하면 양도소득세가 77%가 됩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지방세 포함하면 66%가 됩니다. 결국은 1억의 차익이 있다고 가정하면 77%가 세금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아마 수성부모 W는 2년이 지나야 매물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2년을 보유한 이후에 매매를 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이든지 아니면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12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13억이라고 가정하면 1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에서 세금 감면 혜택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년 안에 팔든지 아니면 2년 안에 팔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부분들이 2년이 지나고 팔게 되면 그만큼 세금 부분에서 절약을 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연휴로 인해 가지고 아마 물건이 많이 나오는 시점은 2년 이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중간중간 매매되는 케이스가 어떤 형태로 됐냐면 전세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 분이 2년 이후에 등기치는 조건으로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매 금액은 12억에서 13억 정도로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한다든지 할 때 꼭 필요한 세금이 양도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양도세는 굉장히 복잡해 가지고 세무사님들도 많이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죠.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주택을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하나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입주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주택에 대해서 어떤 루트를 갖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어떻게 이 주택을 취득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분양권 같은 경우에도 이게 승계로 취득을 했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분양을 받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입주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조합원이었는지 아니면 승계조합원인지에 따라서 어떤 걸 먼저 팔든지 간에 하나씩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죠. 만약에 집을 함부로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세무사님들이 양도소득세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해주고 받는 수수료보다 신고를 잘못한 이후에 다가올 그 큰 엄청난 폭탄이 무서워서 양도소득세를 거의 대부분 하지 않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주택을 우리가 취득을 할 때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대체 취득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상속으로 주택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직계 동거 복량을 하기 위해서 모실 수도 있고 혼인을 하면서 주택이 2개가 된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택이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문화재 주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임대사업자 그리고 매매사업자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 가지 주택이 한 채가 있었는데 2채가 되는 경로도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하나 더 첨가를 시킨다면 분양이 안 됐을 당시에 경기가 안 좋을 당시에 감면 혜택을 받으면서 또 주택을 매수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어렵습니다. 단순히 내가 1가구 2주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을 팔려고 한다. 그럼 양도소득세가 얼마냐? 이렇게 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2개의 주택에 대해서 어떤 루트로 언제 샀고 차익이 어떻게 생겼고 이런 부분들이 다 따져보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매도를 하시게 되면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이 분양한 아파트들이 매물로 나와서 매매가 되려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프리미엄, 그러니까 미분양이 된 지역을 빼고 플러스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취득 시점부터 해서 2년이 지나야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있는 지역과 플러스 프리미엄이 있는 지역에 따라서 매물 개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을 팔 때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될 부분이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을 파는 순서도 중요하고 어떤 집이 어느 만큼의 차익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보시고 이렇게 집을 매도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